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오늘은 위메이드가 서비스하는 가상자산, 쉽게 코인이라고 할게요. 클레바 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클레바 코인 가격이 급락을 거듭하면서 투자자들이 울상인데요. 클레바 가격이 얼마 폭락했냐? 약 1월 19일 5만원대에서 4월 19일 780원까지 약 65토막 났습니다. 물론 지금 거기서 또 토막이 나서 거의 100토막 났는데요. 촬영하는 5월 1일 현재 498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클레바에 10억 이상 투자했다는 이 아무개씨는 투자는 투자자의 책임이란 걸 알지만 최소한의 일정이나 서비스 유지를 못하는 위메이드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또 다른 투자자는 클레바라는 이름을 말하지 않고 차트만 보여주면 이건 러그풀 수준이다. 불과 3개월 만에 65토막 난 가격은 먹튀코인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 라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물론 5만원이라는 가격이 일시적 고점이다 라고 하더라도 1, 2만원 정도가 적정가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20토막 이상 난 셈이죠. 여기서 러그풀은 양탄자를 잡아당겨서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을 넘어뜨린다는 비유적 표현으로 가상자산, 코인 먹튀를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메이드란 이름값만 빼면 이건 거의 먹튀코인 수준이다 라는 말이죠. 위메이드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하반기 주식시장의 화제의 중심은 위메이드였죠. 2021년 8월 약 2만원대부터 상승 랠리를 시작해서 2021년 11월 24만원까지 질주했습니다. 이 사이에 위메이드가 1:1 무상증자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20배 이상 가격이 오른 셈인데요. 위메이드 가격이 상승한 배경에는 신규 게임 미르4의 글로벌 흥행도 있었지만 가상자산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던 영향도 컸습니다.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시장 두 축은 위믹스와 클레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위믹스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여기에 100개의 게임을 올리겠다라고 발표하면서 관심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위믹스 가격도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믹스 가격이 폭등하자 이를 보유한 위메이드도 덩달아 주식 가격이 상승을 한 건데, 위메이드에는 위믹스만 있는 것도 아니고 클레바도 있다. 클레바는 디파이 플랫폼 보상 코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클레이튼의 클레이 스왑 같은 거죠. 상대적으로 주목은 덜 받은 이 클레바는 백서에 따르면 레버리지 이자 농사를 위한 랜딩 프로토콜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랜딩 프로토콜은 쉽게 말해서 가상자산 시장에서 은행 역할을 합니다. 누가 코인을 빌려가면 이자를 받고, 누가 코인을 예치를 하면 이자를 또 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 과정은 은행과 다르게 일반적으로 탈중앙화돼서 관리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원이 혹은 어떤 점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은행원이 심사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돈 주면 예치하고 돈 빌려가면은 이자 받아오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클레바의 방점은 레버리지 이자 농사에 찍혀 있습니다. 레버리지 이자 농사도 그 과정을 깊이 들어가면 상당히 복잡하지만 단순하게 보면은 내가 가진 코인을 담보로 추가적으로 코인을 더 빌려와서 예치하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마이너스 통장이 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 이율이 5%예요. 그리고 어느 저축은행에서 10% 이자를 주는 적금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 마이너스 통장에서 1,000만원을 빌려서 적금에 1,000만원을 넣는 거죠. 그럼 나는 별 크게 위험 없이 5%의 50만원의 이자를 매년 챙길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방식이 레버리지 이자 농사입니다. 내가 가진 코인을 담보로 해서 더 많은 코인을 빌려와서 지급할 이자보다 예치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자가 더 크면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구조죠. 물론 수익률이 더 커지는 대신에 위험도 커지는데요. 서비스마다 다르지만 레버리지 이자 농사는 내 코인을 담보로 약 3배, 5배까지 자산을 빌려와서 예치를 할 수 있는데, 이때 내 자산의 담보 가치가 하락하면 예치된 자산을 강제 매매시켜서 청산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5월 19일에 가상자산 시장이 급락한 검은 수요일에는 수십억 원씩 청산당한 사례가 나오기도 했죠. 그럼 클레바는 어떻게 수익을 내냐라고 하면은, 클레바는 레버리지 이자 농사를 서비스하면서 일부 이자를 클레바 코인으로 지급을 하고, 그래서 클레바가 매일 뿌려지면서 유통량이 늘어나는 구조죠. 클레바는 이자 지급 등을 위해 출시 첫 해 매일 11만 5,200개씩 발행된다고 합니다. 백서에 따르면 1개월이면 300만 개 이상 발행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계속 유통량이 늘어나기만 하면은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겠죠. 여기에 대해서 토큰 이코노미라고 하는데, 이 토큰 이코노미는 이 클레바의 가격이 유지될 수 있는, 여기는 제가 잠깐 무슨 경제 수업을 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어쨌건 여기까지는 이해되시나요? 어쨌든 클레바의 유통량이 점점 늘어나면은 가격이 일반적으로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까지는 이해를 하시죠. 그런데 반대급부로 클레바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은 이 서비스 이용료가 늘어나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청산당한 사람들의 청산 수수료 등이, 그렇게 모인 돈이 클레바를 매입해서 소각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클레바가 매일 발행되는 양, 그리고 클레바 이용료로 쌓인 돈으로 클레바를 소각하는 양 등이 이게 균형을 맞추면은 가격이 일반적으로 유지될 것이고,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은 막 이용료가 엄청나게 높아서 막 다 소각시켜버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가격이 뭐 올라가고, 반대로 아무도 안 써. 그럼 발행량만 계속 나오니까 가격이 떨어지겠죠. 어느 한쪽이 무너지지 않고 유지된다면은 가격은 유지된다 라고 생각을 쉽게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러프하게,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지돼야 된다라는 것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클레바 가격이 뭐 65토막, 지금은 고점에서 100토막 이상 났는데, 이 가격이 폭락한 배경에는 황당하지만 레버리지 이자동사 서비스 런칭이 늦어진 점이 가장 크게 꼽힙니다. 1월 28일 출시된 클레바는 백서에 밝힌 목적인 이 레버리지 이자동사 서비스를 4월에야 오픈했습니다. 그러면은 매일 11만 5,200개씩이 발행이 되는데 소각되는 게 뭐 없죠. 거의 뭐 서비스 이용료도 없고 청산도 안 당하니까, 그러면은 한쪽 소각하는 쪽은 없고 매일 발행은 계속 쌓이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폭락하겠죠. 1월 말에 약 30만에서 40만 개 수준이던 클레바 발행량이 4월까지 1000만 개 가까이 쌓입니다. 거의 발행량이 20배가 됐어요. 그동안 20토막 난 거예요. 4월 1일 뒤늦게 클레바 레버리지 이자동사 서비스가 오픈이 됐지만, 그때 클레바 가격이 약 1,800원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오픈이 됐다라고 하니까 뭐 호재도 있고 하니까 2,700원까지 반짝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3일 만에 파밍 서비스에서 코딩 오류 등이 발생하면서 서비스가 또 멈춰버렸습니다. 클레바는 4월 13일에서야 정상 가동되는데요. 이 사이 클레바 발행량을 줄여줄 소각의 핵심인 청산도 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투자는 투자자의 책임이라고 하지만 위메이드 너무하다 라고 하는 게, 아니 뭐 클레바 레버리지 이자동사 서비스예요 라고 하는데 레버리지 이자동사 서비스도 오픈이 안 되고, 아니 그러면은 발행량이라도 좀 멈춰놓든가, 발행은 계속되고 가격은 폭락하고, 이제야 오픈됐다 하는데 또 코딩 오류로 또 서비스가 멈추고, 뭐 이런 어떤 신뢰의 문제가 깨지니까, 이 코인은 또 신뢰의 문제 아닙니까? 깨지니까 바로 그냥 에이 안 써 하고 폭락을 하는 거죠. 특히 이자 보상 중에 일부를 이 클레바로 받는데 가격이 60토막 이상 나면서 이자 수익률도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질 수익률이 떨어지면은 클레바 프로토콜에 예치하기를 꺼리겠죠. 사람들이 다른 수익률 더 높은 데로 찾아 떠나가겠죠. 그러면 수수료 수입도 줄어들고 소각은 또 못하고 클레바는 계속 발행되고, 이제 빠져나올 수 없는 늪, 뭐 악순환 상황에 접어든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지금 뭐 클레바 측은 해결 방안으로 뭐 공지를 통해서 소각 메커니즘이나 별개로 클레바 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을 고민 중이다라고 하는데, 뭐 제대로 실행된 게 없다고 불만을 털어놨습니다. 뭐 위메이드 관계자는 파밍 서비스는 현재 작동 중이다, 앞으로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 굉장히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는데요. 그런데 이 10억 원 이상 예치했다는 이 씨를 만난 자리에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때가 클레바 800원일 때였거든요. 근데 저한테 아니 이 이상 떨어질 수 있겠냐, 그래도 위메이드 중견기업 이제 곧 대기업인데 이게 가격이 아무리 고점이라고 봐도 뭐 적정가 2만원이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지금 800원이다, 더 이상 떨어질 수가 없다, 혹시 돈 있으면 조금씩 사놓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제 인생까지 망치려고 하세요 라고 하니까, 아이 그게 아니라 이 이상 떨어질 수가 없다, 뭐 조금씩 적금 들듯이 조금씩 사세요, 나중에 저한테 고마워할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귀가 좀 얇은 나머지 사버렸습니다. 근데 많이 산 건 아니고 한 시험 삼아 약 한 10만원어치를 확보를 해뒀습니다. 지금 6만원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적금처럼 드세요 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100개씩 사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걸 100개를 또 사야 되나, 이게 도대체가 계속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게 차트를 보면은 무섭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무섭게. 한 일주일 전부터 매일 10% 이상씩 빠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장영국 위메이드 대표가 자기 월급 전액을 다 위믹스로 사겠다 그래서 6천만 원어치인가를 샀거든요. 그거 한 4천만 원 됐나? 3천만 원 됐나? 반토막 났습니다. 그분은 돈이라도 많지, 저는 이 쌈짓돈을 클레바에다 앞으로 계속 넣어야 되는 게 말이 되나 싶어갖고 다음 구매를 고민 중입니다. 일단 한 번 더는 살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아니 지금 500원이에요 이거 좀 더 사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해도 저 좀 오히려 차밍 프라이스다, 너무 매력적인 가격이네요, 이제 곧 뭐 파멸적 상승이 온다. 잘못된 길로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닌가, 저도 같이 그 주총이나 이런 데 가서 장영진 나와!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오늘은 클레바 얘기였습니다. 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